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선생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큰 이슈이고, 만약 이번에 대구가 해제가 된다면 대구행 KTX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규제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영상보다는 알맹이만 뽀개서 핵심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거는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하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지구로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냥 무작위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해제되는 요건도 이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면은 해제가 된다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곳,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이제 청약을 한다면 그 경쟁률이 5대1이 넘는 곳,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30평 미만의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10대1이 나오는 곳, 그리고 3개월간 분양권 그런 거래량이 작년 대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곳을 이제 투자자들, 속된 말로 투기꾼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요건입니다.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요. 왜 그렇게 파워풀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면 대부분의 규제가 풀립니다. 거의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영향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규제에 묶인 대구 분양은 전멸했고 비규제 지역인 이천, 원주 등의 원정 투자가 몰려든다라는 것인데요. 올해 대구의 10개 단지가 모두 미분양을 했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0.4대 2에 그쳤다. 심지어 그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조차도 32평 실거래가가 3억이나 내렸고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집값이 4.1%나 빠졌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비규제 지역인 이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는 정책 의도와 달리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풍선 효과를 노리고 그런 규제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네 저기 가서 놀아라 할 때 그 저기가 바로 비규제 지역인 거고 여기서 놀지 마라는 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지 말라고 했던 곳을 이제 놀아도 된다라고 풀어주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인 해제라는 것이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왜 이렇게 해제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냐를 역으로 살펴보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으로 내는 폭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자체도 높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9억 이하는 50%를 빌려주고요.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30%를 빌려줍니다. 15억이 넘으면 이제 0%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보통 투자자분들은 1주택자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2주택자들인데 2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이유가 되는데 비조정 지역은 60%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그냥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더라도 비조정 지역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반면에 이제 수익률 자체가 장기적으로 조정 지역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겠죠. 양도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부터는 20%포인트가 올라요. 그럼 뭐 20%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만약에 최고 세율인 46%를 받으면
원래는 46%만 내고 끝내야 되는데 66%를 내야 되는 거. 3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7%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억이 올라도 내 손에 남는 건 2,3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비조정 대상지 은 이제 일반 과세로 하기 때문에 최대 46%입니다. 만약에 뭐 3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1억 5천은 내가 내 주머니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3주택자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해서 3억이 올랐으면 거의 80% 가까운 세금을 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나는 5천만 원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 간의 차이가 양도세에서 크게 벌어지는 거고요. 투자가 재미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2주택자만 되더라도 8.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집이 10억짜리를 매수한다고 치면은 약 8,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3주택자분 같은 경우엔 10억짜리를 매수하면 1억 3,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3.3%이기 때문에 2주택자분이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10억짜리 집을 사시면 3,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비교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거의 1억 가까운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2주택자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10억짜리 집을 사면 8,800을 내야 하는데 반면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500만 원 저렴한 3,3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조정 지역으로 몰려가서 투자자들이 물건을 주워 담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때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돌아서 내가 매수한 물건을 그 다음 투자자들한테 던져주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게 좀 가능했죠. 즉 아무리 이제 그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라도 물을 엄청 퍼부으니까 수영하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출도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취득할 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조정 지역보다는 비조정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에서 이제 해제되면은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대구인데요. 실제로 이 대구 아파트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좋아지니까 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이 착공을 많이 해가지고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이제 그만큼 안 올라오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대구 부동산의 시장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수성구, 그러니까 대구에서 외곽 지역도 아니고 수성구 핵심 지역이죠. 여기서 분양을 했는데도 4개 단지도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2평 아파트 가격들도 3억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심각하고 주택 경기가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지금 10년치 미분양 추이 데이터를 보시면 2012년 즈음에도 대구 부동산 미분양 추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어서 최저점을 찍었던 2015년, 그리고 이제 상승을 주도하던 시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은 올라갔고요. 미분양은 쭉 내려왔었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착공이 증가하면서 다시금 미분양이 10년 전만큼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사례를 한번 보면서 대구 부동산을 좀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는데요. 부산 역시 2010년 초반에 이제 해운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촌이 형성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착공이 굉장히 많았고 착공이 증가하니까 미분양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분양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다가 다시금 증가하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즉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아파트 경기가 좋았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이 2016년 11월 즈음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부산 해운대 일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죽었었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 아파트 분양들을 많이 하니까 미분양이 다시 증가한 거예요. 그럼 2019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갑자기 미분양이 급속하게 줄어들잖아요. 왜 그랬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2019년 11월 6일 데이터입니다. 부산시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주택정책과에서 낸 자료인데 국토부 부산시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 결정,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 경기 숨통 틔워줄 것으로 기대. 19년 11월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줬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요. 19년 11월에 해제가 됐고 미분양 물량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왜 이렇게 감소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런 측면을 지켜볼 때 대구 역시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미분양은 이제 급속하게 내려갈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이랑 2019년 부산이 해제되던 시점하고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19년 말에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금리가 0.5%까지 내려갔고 엄청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면서 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됐다면 만약에 지금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한들 금리 자체가 높고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내려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에서 풍산 효과로 이제 또 유동성을 따라서 투자했던 거를 조심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심리가 풀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주기 시작하면요, 입지가 더 좋았던 곳으로 돈들이 몰려가고 기존에 풍선 효과로 들어왔던 곳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안 갈 수가 있어요. 안 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비인기 지역이 돼서 이 집을 못 팔고 물려있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만약에 내가 미분양 물건을 분양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구도심 지역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상당 시간이 흘러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구축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신축이라는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입지 자체가 좋은 구도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지역의 관공서라든가 학군이 몰려있는 일자리 중심과 그런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미분양이었던 거를 해제된 걸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줍줍 찬스로 활용하고 싶으면 입지가 좋았던 구도심이 새롭게 재탄생한 그런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념하셔야 될 건 미분양이 많았다는 거는 물량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입주장의 전세 물량이 많아서 고생할 수 있다. 즉 내가 기대했던 전세 가격보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현금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안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왜 의미가 있는지 대출,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살펴봤고 대구와 부산 사례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아파트는 첫째나 둘째나 마지막까지 입지이고요. 미분양이었고 소외 지역이었던 곳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본연의 입지 가치의 일자리나 학원과 같은 기존의 도심지가 재탄생하는 그런 곳이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